관측 이후 가장 더웠던 지난해 여름. 유난히 높은 습도 속에 장맛비는 극한 호우로 돌변했습니다. 어청도엔 1시간에 무려 146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올여름은 어떨까? 다음 달 장마 초기부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의 예상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여름철 전망에서 다음 달 강수량이 평년을 웃돌 확률을 40%로 높게 봤습니다. 최근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열대 서태평양에서 상승한 기류가 한반도 부근에서 하강하면서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시킬 거란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 다습한 기류가 유입되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초여름에 다소 많을 것으로. 더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다음 달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8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기온이 이어질 거라고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이례적인 폭염은 피할 것 같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전주구의 해수면 온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작년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태풍 발생이 평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태풍은 평균치인 2-3개 정도가 한반도로 향할 거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내륙 곳곳에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와 높은 기온 때문에 순식간에 비구름이 발달한 겁니다. 시간당 30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여름철 국지적인 기습폭우의 배경에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이 처음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긴 주기를 갖고 오르내리는데 중앙부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경우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온도차가 줄면서 큰 비구름대를 만드는 대기상층의 제트기류 등은 약해집니다. 반면 대기하층에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지적 폭우가 잦아진다는 겁니다. 대기 하층의 열적 불안 정도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마치 아열대 지역의 좁은 지역에서 갑자기 확 내리는 소나기와 같이 2019년부터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도 북태평양 중안부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 역시 국지적인 기습폭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폭우는 특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날씨 예보 모델을 고도화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연구진이 인공위성을 통해 북극의 해빙 면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극 해빙은 통상 4월부터 9월 사이 녹았다가 겨울 동안 다시 얼어붙으면서 면적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부터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평년 수준에 비해서 항상 쭉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이것이 역대 위성 관측 기록으로는 최저를 기록한 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먼 북극의 해빙 감소가 중요한 이유는 올여름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줄어든 바다는 평소보다 많은 열을 흡수합니다. 따뜻해진 바다 위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북극의 대기 순환을 뒤흔듭니다. 이 영향으로 중위도 동아시아 상공의 제트 기류가 남북으로 출렁거리게 되고 우리나라 여름 기온의 변동성을 키우는 겁니다. 최근의 경향성으로 볼 때에는 기온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짧은 폭염, 단기 폭염의 어떤 발생 빈도 이런 것들이 좀 커질 것 같고 북극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밀려 내려오면 남쪽 덥고 습한 공기와 충돌해 기습폭우의 가능성도 키웁니다. 지난 여름 최악의 폭염이 덮친 데 이어 올여름도 극단적인 날씨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부서진 승용차를 견인 차량이 끌어내고 다른 차들이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장마철이면 이처럼 급증하는 빗길 교통사고. 실제로 타이어 상태가 차량의 제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빗길 상황에서 정상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시속 80km에서 급제동하자 35m를 더 가서 정지합니다. 반면 타이어 마모가 심한 차량은 55m를 미끄러진 뒤 섰습니다.
제동거리가 1.6배 더 긴 겁니다. 시속 90km 곡선 주행에서도 정상 타이어 차량은 바깥쪽으로 약간 밀리는 데 그쳤지만 마모된 타이어 차량은 차선을 완전히 이탈해버립니다. 마모가 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면에 타이어가 잘 붙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물 위에 좀 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많이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상 타이어는 표면에 홈으로 물을 배출하지만 마모된 타이어는 이처럼 홈이 거의 없다 보니 배수 능력이 떨어지고 수막 현상이 나타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차량마다 설정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공기압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속설이고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셔야 이제 타이어에 발생되는 수막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에는 타이어를 자주 점검하고 홈 깊이가 3mm 미만이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4차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동시에 갓길 구조물을 들이받는데요. 이어 4개 차로를 가로지른 트럭은 중앙 분리대까지 추돌했습니다. 운전석 앞바퀴에 난 펑크가 사고의 원인이었죠. 이런 일 고속도로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우, 여기 앞에. 뭐예요? 터졌어. 4년 전 대전에선 달리던 시내버스 타이어가 터지며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 기온은 35도. 달궈진 도로를 장시간 달리다 오른쪽 뒷바퀴가 터진 겁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오르면 타이어가 쉽게 과열되고 내부 압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다 주행 중 갑자기 터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름철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는 기온이 30도를 넘을 때가 30도 이하일 때보다 16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시사율 역시 일반 사고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데요.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철엔 공기압을 표준보다 더 높이는 게 좋습니다. 기온이 높다 보니까 고무 물성치가 약해지고 보다 어떤 낮은 조건에서 타이어가 파열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정 공기압보다 10에서 15% 높게. 마모 상태는 100원짜리 동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 홈에 동전을 끼웠을 때 한국은행 글자가 보인다면 교체 시점입니다. 특히 마모된 타이어는 빗길에서 미끄러질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장마철을 앞두고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운전 시엔 2시간마다 정차해 타이어를 식혀주고요. 운행 중 타이어가 터졌다면 핸들을 꽉 잡고 직진을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합니다. 급브레이크나 방향 전환은 전복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각별히 기억하시죠.